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정책 경쟁보다는 비방과 고소, 고발 등 네거티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선에 대한 불복과 함께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진 탓인데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한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후보는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경쟁 후보 진영으로 추정했습니다. 초등학교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누가 진행하는 대권이냐 더 캠프하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목포시장 후보간에는 선거 공작 의혹이 있다며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등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감 후보들 사이에서는 정치 조직과의 연루설을 두고 공방에 나서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격차가 벌어지면서 크로스가 돼가지고 조금 급한 마음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경선에 대한 불복과 함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선거전이 네거티브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책이나 공약 경쟁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끝나더라도 네거티브 선거전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거티브 전략으로 당선이 된들 반목과 갈등이 확산됨으로써 시민들이 이 부담을 다 떠안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접수된 불법 선거 운동 건수는 124건에 이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전지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의원 출신의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재선시장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천시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경선 탈락 예비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민주당 바람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오학원 후보와 무소속 노광규 후보 간 2강 대결 속에 무소속 이영준 후보가 뒤따르는 양상입니다. 전남 도의원 출신인 민주당 오학원 후보는 10년 가까이 다져온 당내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민주당 1차 경선과 결선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연이어 제치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오 후보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경제시장을 슬로건으로 젊은 리더십을 통해 통합의 정치를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우리 순천을 역동적이고 다시 뛰는 순천으로 반드시 만들어내는데 저 오학원이 가장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순천시장을 지낸 무소속 노광규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앞세워 1년 앞으로 다가온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와 대한민국 생태도시 완성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노 후보는 불공정 경선에 맞서 어쩔 수 없이 잠시 탈당했다며 이번 도전을 정치 인생의 마침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를 무소속으로서 설득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당장 다가올 정원 박람회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무소속 이영준 후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며 깨끗하고 참신한 생활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큰 공약보다는 이 시민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현재도 그분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아는 후보가 아닐까.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며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순천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민주당 바람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번 순천시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C 박승인입니다. 광주에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말바오 시장 인근에서 국민의힘 북구의원 출마자의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에는 광주 북구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주시장 후보와 북구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국민의힘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대선 후보의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윤석열 후보의 현수막줄을 잘라 훼손하고 같은 장소의 노동당 소속 후보의 현수막도 훼손한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벽보를 발로 차 찢어지게 한 B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8일에 가축을 싣고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돼지가 떨어져 소동을 빚었는데요. 이렇게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적재물에 관한 현행법을 구영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8일 무안의 한 도로 위 돼지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가축을 싣고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져 도로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에서 돼지가 떨어진 현장입니다. 이렇게 달리는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질 경우 주변 차량들을 덮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위 날벼락처럼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건 최근 3년간 1,030여 건. 적재물 낙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화물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가축 운반 차량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적재물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39조 사항에 따라 범칙금 5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동물들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화물 자동차법 시행규칙에도 차량 밖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축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조치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법에서 가축 관련해서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도로 위 날벼락으로 불리는 적재물 낙하 사고. 적재물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 법제화를 통한 촘촘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오늘 폐막한 광주 2022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6개를 휩쓸며 세계 최강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남자 리커브 종목 김우진과 여자 리커브 종목 최미선, 여자 컴파운드 김윤희는 각각 2관왕에 오르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활 시위를 잡아당기는 팔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시위를 떠난 활은 관역 중앙에 연거푸 꽂혔습니다.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이 광주에서 다시 한번 금빛잔치를 벌이며 최강자의 지위를 뽐냈습니다. 광주 2022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마지막 날, 우리나라는 리커브 남녀 단체전과 리커브 남녀 개인전에서 금메달 4개를 추가하며 대회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커브와 컴파운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단체전 등 10개 종목에서 무려 6개의 금메달과 2개의 은메달, 1개의 동메달을 쓸어 담았습니다. 특히 올림픽 정식 종목인 리커브에서는 혼성 단체전을 제외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4종목을 석권하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 3관왕에 빛나는 김우진은 이번 대회에서도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에 오르며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경기를 잘 준비한 만큼 잘 해낸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은 매우 좋게 생각하고요. 이제 또 다음 달에 열릴 파리 또 월드컵 3차에서 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여대 출신의 최미선도 안산, 이가현과 팀을 이뤄 출전한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까지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모교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좋은 성적 내고 싶었는데 그만큼 2관왕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리커브 종목에 비해 열세로 평가받던 컴파운드 종목에서도 김윤희 선수가 2관왕에 오르며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 4년 만에 리커브와 컴파운드 동반 금메달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안방에서 열린 이번 월드컵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린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월드컵 3차 대회에서도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12년을 이어온 전남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화해로 종결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소방공무원들은 법적 판단보다는 화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광주고법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고 반환 금액과 추가 지급수당 원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남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2009년 실제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2년 1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9년 휴일 근무수당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해 소방관들이 9년 전 지급받았던 수당 일부와 이자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소송이 계속돼 왔습니다.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핸드폰 번호로 바꿔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일당 9명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중계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발신한 전화를 010으로 전환해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도록 한 41살 A씨 등 9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여수시의 한 원룸에 중개작업실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건 전화를 국내 핸드폰 앞번호인 010이 뜨도록 조작해 보이스피싱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이 데이터 센터 추가 건립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광주전남 데이터 센터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신상균 한국아마존 상무는 광주전남 지역의 데이터 센터가 국내의 3.4%에 불과한 상황이고 수도권에 비해 땅값이 저렴한 점이 데이터 센터 추가 건립을 위한 강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이지만 데이터 센터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고 77%는 수도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의 주요 거리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이 설치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동구 충장로와 서구 상무지구, 남구 봉선동과 북구 용봉지구, 광산구 첨단지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담배꽁초 수거함 214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거함은 1m 높이로 투입구가 작아 다른 쓰레기를 넣을 수 없도록 제작됩니다.